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벤스 상담사 동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애 타로 집중 배우기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웨이트 타로 카드 중에서 은둔자를 가지고 연애 타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초급 과정에서 아마 은둔자는요, 요렇게 좀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배웠냐면, 보통 첫 번째로 은둔하는, 맞죠? 다음 두 번째는 아마 전문적인 요런 의미로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마도 이제 조언하는, 아마 요런 느낌의 단어들로 아마 은둔자를 공부를 하셨거나 책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요런 우리가 키워드를 세 가지 정도로 느낌으로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체 연애에 적용하느냐는 우리가 좀 알기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은둔자를 통해서 연애 관련 키워드를 뽑는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타로 카드를 볼 때는요, 은둔자가 가지고 있는 이 9번의 의미와 은둔자의 의미와 여러 가지 상징들로 우리는 이 은둔자에서 연애 관련 키워드를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연애운 질문을 볼 때 일단 제일 먼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바로 외형적인 조건들이에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 외모, 아니면 뭐 직업, 보이는 환경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자, 우리 하나씩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외형적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 흔히가 말하는 전문 직종의 이상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학생이라고 치더라도,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 아니면 직장인이더라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혹은,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문가라는 개념을 또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상입니다. 연상이라고 할게요, 연상. 왜냐하면 이 은둔자 카드는 어쨌든 간에 학자기는 하지만 쉽게 말해서 노인이란 말이죠. 노인.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질문자보다 외형적으로 연상일 가능성이 있거나 플러스 혹은 혹은 만약에 연하라도 하더라도 정신적 성숙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은둔자 카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 연애 관련해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파트는 바로 속마음이죠. 속마음. 자, 속마음. 자, 은둔자는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혼자, 만의 시간.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만약에 연애 타로라고 하더라도 은둔자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이 자신만의 시간 혹은 공간,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이 상대방과 굉장히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사람이 특히나 그런 시간을 준다라고 해서 뭐 바람을 피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뭐 썸을 탈 때도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고, 그리고 내가 요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요런 배려들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갑자기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는데 은둔자가 나왔다. 아, 그러면 지금 상대방한테 시간을 조금 주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애 관련 기타 사항이라고 할게요. 기타 사항은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았던 은둔자를 볼 수 있는 나머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우선 봤을 때, 자, 첫 번째 기타 사항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체력이에요. 체력. 자, 체력이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체력이 없으면요, 내가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과 상황과 그 사람의 행동이 언밸런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좀 사귀고 썸을 타고 그렇더라도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좀 최대한 이거를 좀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적인 데이트보다는 뭐 만나도 그냥 쉰다라든지 조금 뭔가 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에서의 데이트를 해보시는 것이 이 은둔자 카드가 전해주는 연애 단련의 바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특이사항에서 뭐냐면, 일적인 부분에 집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은둔자는요, 원래 이 캐릭터의 특성상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과 지식에 대한 끝을 탐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프라이드도 가질 수가 있고 어쩌면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연애가 이 질문자에게 상대방에 있어서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연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거나 인정을 해주거나 혹은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연애 관계를 가지기에 유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서로 같은 직군이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은둔자에서 메시지에서 해석을 내서 상담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타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은둔자를 우리가 연애적인 측면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분해를 해봤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또 구독과 정리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타로 지식과 또 앞으로 또 나중에 또 다양한 연애 운세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